이번 시간에는 회생채권 시부인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 신고서를 분류하는 사항, 두 번째로 채권 신고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 세 번째로 채권자 목록과 채권 신고서를 비교한 후에 시부인표를 작성하는 사항, 마지막으로 시부인표의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는 점, 이 사항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고서 분류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법원에 접수된 날짜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대분류를 하고 다시 금융기관 대여금채권, 일반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보증채권, 미발생 구상채권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중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조세채권과 벌금 등은 별도로 또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 신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에게는 그야말로 생명과 같은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접수된 채권 신고서를 각각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 또 전자소송 사이트 2개 사이트에서 크로스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접수된 채권 신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2 내지 3회 정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채권자 목록과 채권 신고서의 채권 금액, 발생 원인, 채권 내용, 변제 기간, 조건 등을 비교를 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채무자 회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A 거래처하고 계약을 2번 했다든지 아니면은 계약을 5번 했는데 현장별로 다르다든지 아니면 동일한 현장이 2가지가 있다든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 A 업체가 채권 신고한 내용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비교 분석을 하고 또 계약서도 검토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서로 확인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목록과 채권 신고서를 비교한 후에 시부인표를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를 꼼꼼히 해야 되고 시부인표는 법원에 신고된 채권, 그 다음에 채무자와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 등을 시인 또는 부인할 것인지를 정리한 표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시부인표에서 부인이 되는 경우에는 큰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되면 안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회사가 자기 채권을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부인표는 채권 분류별로 동일한 채권 분류 안에서는 다시 접수된 날짜 순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부인표 제출기한이 엄수되어야 된다고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출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채권 신고서 또 채권자 목록에 있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 다 시인해버린 걸로 간주됩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거래 채권에서 1억을 변제할 채무가 있다. 근데 그 1억 채무에 관해서 담보로 또 약소보험까지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가 원인 채권도 1억 신고하고 또 약소보험 채권도 별도로 신고한 경우 그럼 합해서 2억 원이 됩니다. 그 중에 약소보험 채권은 담보니까 부인을 하고 원인 채권, 물품대금 채권 1억 원만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원인 채권, 물품대금 채권과 약소보험 채권, 담보채권 합계 2억 원이 시인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잘못으로 채권액이 폭증하게 되고 변제율이 저감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인가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 회사가 이 관리인이 잘못 업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법원의 업무 위탁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차질이 없도록 기한을 엄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채권을 부인당한 채권자는 이의 통지서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회생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자기 권리 구제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채권 신고서의 분류, 그 다음에 누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 다음에 채권자 목록과 채권 신고서를 비교 후에 시부인표를 작성할 것, 그 다음에 제출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이런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사보고서 관련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